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중국 광둥성의 주하이에서 중국의 첨단 군사기술이 탑재된 전투기들을 세계에 자랑하는 쇼가 있었죠. 에어쇼 차이나입니다. 그런데 이 에어쇼의 하이라이트가 적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전기 J-16D 그리고 무장 정찰 드론 FH-97 컨셉기가 있고요. 또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WZ-7도 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쇼에는 중국이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는 이 여객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했죠. 그래가지고 올 연말에 첫 인도 예정이었던 C919 제트여객기를 전시하려고 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제작하지 못해가지고 모형만 전시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이 미국의 공군력에 맞대응하면서 연이어 내놓은 그런 전투기들이 과연 이 미국 공군하고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일단 미국의 F-35에 맞서 개발해가지고 2017년부터 실전 배치한 게 있죠. 그게 바로 J-20입니다. 이게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또 F-16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실전 배치를 한 J-10 이것의 이제 최신 업그레이드판이 J-10C인데요. 이건 모두 중국이 공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대외적으로 미군의 전투기들하고도 필적하다,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공군력이 과연 미군의 전투기들하고 실전을 치른다 그러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9월 18일 중국 내의 한 군사 잡지는 스텔스와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춘 첨단 5세대 전투기 J-20이 중국 공군의 공격과 방어 능력을 강화시켰다라고 주장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J-20이 과연 미군의 전투기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J-20은 엔진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이 러시아의 프레임에 의존하고 있고 비행 추력도 125km 그러니까 231.5km/h에 불과해가지고 미군의 F-35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인 저우 천밍의 발을 인용해가지고 중국이 하늘을 지배하려면 J-20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한 수송기와 폭격기 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항공기가 없다 그러면 중국은 장거리 공격 능력조차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B-52 장거리 아음속 그러니까 음속보다 조금 느린 속도를 아음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음속 전략 폭격기가 있고 러시아는 전략 폭격기 Tu-95, Tu-160 이런 아음속 전략 폭격기가 있다 그러면서 그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장거리 타격 능력이 부족해서 전략 공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어서 중국군은 또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수송기가 없지만 미군은 C-17 그리고 C-4130 같은 여러 종류의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군사 전문지인 브레이킹 디펜스도 J-20을 F-35하고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J-20이 F-35에 필적할 만한 전투기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미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이 자랑하는 4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B 있죠. 이 J-10B 역시 그 성능이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만 방공 식별구역 침범에 자주 등장하는 이 기체에 대해서 지난 8월 7일 중국 관영 CCTV의 군사 프로그램인데요. 군무용 거리에서 J-10B를 관리하는 한 군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 자동차로 세차를 할 때 같이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투기가 비하고 습기에 아주 취약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종종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전투기가요, 비 맞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걸 실토한 것이어서 이 군사 전문가들은 그 황당함에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전투기의 실체라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9월 3일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략공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군사전문지 제인스의 국방전문가 리산 라마스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중국의 공군력을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강대국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핵심 능력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항공모함에도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는 공군력을 가지고 전략공군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렇게 혹평을 한 겁니다. 리즈완 라마스는 이어서 중국은 두 척의 항모가 있지만 항모 기반 타격을 수행할 능력조차도 없다 그러면서 아마 남중국해에서 경쟁 관계인 작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나 중국이 전략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으로 감히 미국과 맞대응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중국 공군의 또 다른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전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동안에 실전을 치러본 경험,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치러본 경험은 지난 1978년 2월과 3월이 가장 최근입니다. 그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베트남을 무력 침공했습니다만 무려 7천여 명, 최소 따졌을 때 7천여 명이고 최대 한 1만여 명이 전사하는 큰 손실을 입고 결국 패퇴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을 한 장성급 인물은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딱 한 사람,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장인 리쪼창입니다. 이 사람 하나밖에 없다 그럽니다. 작년 미국 대선 이후에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화를 받았던 장군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사실상 전혀 없는 군대, 무려 44년 전에 패배한 전투가 가장 최근의 전투다 보니까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전 전투 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문제는 중국군이 아무리 엄청난 수의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전에서 과연 전투 경험이 풍부한 미군과 동맹군의 군사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부각된 겁니다. 시진핑 주석도 바로 이 점을 가장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바로 이 점을 가장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교나 지휘관들이 전장에서 주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상급 지휘관의 의도를 잘 파악하며 작전 결정을 내리고 병력을 배치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에 잘 대처하는 5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일간지인 해방군보도 지난 2015년 이후에 군개혁 관련 이슈로 가장 많이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맷도 지난 4월에 미 해병대 정보장교인 스티브 섹스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미국에서 중국 군사력에 경종을 울리는 사람들은 균형적인 시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사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미사일과 첨단 무기 플랫폼과 같은 군 현대화에서 큰 성과를 보였지만 중국은 군 지휘 구조의 재편성, 실전과 유사한 합동훈련 강화, 이런 군 개혁에서는 약점을 드러내서 그런 첨단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미군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1년 걸프전 이후에 미군은 최소 10개 이상의 나라에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랜드 코퍼레이션의 티머시 히스는 항공모함만 해도 미국은 80여 년간 운영하면서 각종 전술, 전략 개념을 발달시켰지만 이제 막 시작한 중국에는 원칙이나 별도의 전단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벌거숭이 황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이 진보하려면 무기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해야만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생산할 때는 특별한 핵심 기술이 들어간 비밀스러운 무기 등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이 핵잠수함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제외하고는 해외에 판매를 하면서
확대 재생산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출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또 다른 무기도 개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또 무기의 첨단화,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무기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중국 내에서만 소비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중국이 자국산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이 5세대 전투기로 개발했던 이 J-20만 하더라도 이 시대의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집해 있는 것으로 한 대 가격만 하더라도 1억 달러를 넘습니다. 사실상 무기 시장의 꽃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놈 국제평화연구소, 이 SIPRI인데요. 여기서 펴낸 2000년에서 2020년까지의 무기 수출 동향 자료를 보면 중국의 자국산 전투기 해외 수출은 겨우 72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지난 6월 30일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는 베이징의 전투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1위인 미국은 996억 달러, 2위인 러시아가 615억 달러인 것에 비하면 천양지차입니다. 특히 중국이 F-35와 경쟁한다면서 내놓은 J-20은 한 대도 판매하지를 못했습니다. J-10기 역시 파키스탄과 이란 등에 팔려고 계속 협상을 했지만 아직 구매 실적은 전무합니다. 파키스탄의 경제력으로는 J-10기를 구매할 능력조차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린 폴리시는 전했습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 역시 이 기간 동안에 전체 무기 시장의 5.2%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그 비중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반에 미국은 지난 2015년에 비해서 15% 증가하면서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는 20%였습니다. 그마저도 중국의 무기 수출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북한, 그리고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로 국한되어 있고요. 전체 중국산 무기의 60% 이상이 이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 3국에 쏠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무기들이 왜 이 해외에서 외면받고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중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무기들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탱크라든지 이런 단순한 무기와 관계 없습니다만은 이 전투기들에 대한 중국밖의 신뢰도는 아직 형편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호전적인 외교 정책 때문입니다. 포린 폴리시는 노골적으로 친중 노선을 표방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필리핀을 예로 들었는데요. 중국이 필리핀 정부를 잘 설득해 가지고 미 해군 전함들의 필리핀 항구 정박을 막으면서 중국 전투기 몇 대만 팔아도 앞으로 무기 수출을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중국은 되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어선들을 괴롭히고 필리핀 영해를 호시탐탐 넘봤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필리핀 외무장관이 지난 5월에 꺼지라 이런 욕설과 함께 중국은 친구가 되려고 하는 멋진 친구에게 관심을 강요하는 멍청이 같다라고 했겠습니까? 트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필리핀이 선택한 전투기는 미국의 전투기 체계에 속하는 한국의 다목적 전투기 FA-5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포린 폴리시는 이 전투기 구입은 양국 간의 호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 전투기 공급 국가와 동맹 및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 공급국하고 연합작전은 물론이고 전투기 간의 통신, 또 신속한 이 부품, 또 장착 무기 공급이 빨라야 되고요. 전투기 업그레이드가 수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기 판매국이 전략적 파트너의 가치를 지녀야 되는데 중국은 정작 아시아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끝없이 영토적 욕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중국의 전투기를 살 이유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나마 그야말로 중국 친화적인 몇몇 개의 나라는 워낙 가난해가지고 최첨단 전투기를 살 경제력은 없기 때문에 겨우 사봤자 어떤 거 사느냐? 낡은 중국산 전투기를 사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무기 시장이 발전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전투기들이 해외로 널리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행 기록이라든지 실전 경험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중국은 그런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 시기에 무기 개발밖에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군사력이 공군만 그렇게 허접한 것이 아니고 해군력 또한 마찬가지로 허망하기는 짝이 없죠. 미국과 일본 해군에 의한 이 랴오닝 함의 굴욕 사건이 지난 4월 10일 벌어졌죠. 그 이후에 이걸 만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은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2주년을 맞았던 지난 4월 23일에 하이난 사냐에서 최신 전략 핵잠수함 같은 세 척의 신형 전함을 동시에 선보였죠. 그 역시 중국 해군력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보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지난 5월 5일 보도를 해드렸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810회차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난 중국 해군력의 허망한 실체,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중국 군사력의 실체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7월 12일자에서 미중 간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숫자에서는 앞설지 모르겠지만 기술과 장비의 성능 면에서 미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딱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공군 및 해군 모두에 적용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미중 간의 군사력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